오늘은 그 시민 노무현 영화 감독을 하신 우리 감독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백재호라고 합니다. 그들이 죽었다, 대관람차, 그리고 시민 노무현이라는 영화 연출을 했고요.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했고 간간히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찬찬히 풀어나갈 얘기를 꽤 많이 벌써 해주셨네. 제일 먼저 그러면 이 영화 요즘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셰프라고 하는 직종도 인기고 뭐 영화나 영상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 영화 쪽으로 입문하게 된 뭐 동기라 그럴까요? 뭐 그 얘기부터 좀 편안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라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건 별로 없었고 그냥 적당하게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하게 이제 주변의 권유로 배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배우를. 네, 제가 뭐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극 영화과를 다닌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배우를 했어요. 네. 졸업 후에 한 거예요? 아니요, 학교 다니고 학교 있었어요. 다닐 때 배우를 했어요. 학교는 이제 경영학부였는데 오. 학교를 복학할 때쯤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하셔서 한번 해봐라 해서 그냥 거절을 못해서 시작을 했는데 학원을 간 거죠. 학원을 갔는데 뭐 학교에 연극반 이런데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연기 전혀 경험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학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배우를 하는 친구들이면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딴따라하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들이 이렇게 열정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직업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딴따라 이런 건 우리 세대 때 멀리 떨어진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게 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들어서 학교에 이제 연극과가 있어서 복수 전공을 했고 복수 전공 네. 이제 그때 이제 복수 전공 그래서 연극 전공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극단에 들어갔죠.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연극도 하고 뭐 영화도 찍고 뭐 드라마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조연 뭐 단역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술을 하면은 내가 되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 돼요. 그 영화라는 거나 연극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출가 감독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써놓은 대사를 해야 되고 그 연기도 그 연출자가 오케이 하는 걸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조연 단역이면은 그렇지. 더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친구들끼리서 의기투합을 한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자. 우리가 우리를 선택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자. 완전 주도적으로. 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전혀 뭐 영화를 만들어 보지 않은 친구들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그냥 몰랐으니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화를 전공을 했으면은 뭐 사람이 한 30-40명이 필요하고 돈이 뭐 몇천만 원 필요하고 뭐, 그렇죠. 이런 수준이 돼야 맞아요. 되고 뭐.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현장에서 본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누가 이제 그냥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뭐 완성이 될 거라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정말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영화가 됐네. 사실 만들면서도 이게 영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던 와중에 이제 제가 연출한 영화가 뭐
영화제에도 가고 이래서 그건 뭐 그래도 중요한 성과니까 네. 그 영화부터 좀 해보죠. 그게 그럼 그렇게 시도해본 몇 번째 작품이에요?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네. 두 번째 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네. 나가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엄청난 재능? 뭐 엄청난 운?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채택이 된다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한 해에 어쨌든 영화가 뭐 몇천 편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뭐 전체적으로는 한 몇십 편 정도만 이제 부산영화제 되는 거고 저희는 또 이제 그 중에서 2개만 선정이 되는 독립영화 쪽으로 네. 두 편. 네. 거기에 선정이 됐다는 네. 거죠. 사실 많이 부족한 영화인데 저희가 이제 그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영화고 저도 이제 그게 선정이 됐을 때 사실 그게 되게 재미있는 일화기도 한데 영화제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7월 말이 마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영화에 이제 스텝을 하다가 마감 날에 이제 그 가서 이제 직접 냈거든요. 가서 이제 잘 부탁한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네, 사무실에 직접 갔는데 점심 시간이라서 이제 사무실 열려만 있고 사람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이제 빨리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안 오셔가지고 이게 직접 보고 인사드릴 그런 운도 운이 없구나.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그냥 나왔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더니 부산영화제입니다 라고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올려놓고 왔는데 접수가 됐구나 해서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선정이 됐다는 메일인 거예요. 그래서 선정 발표는 한 달이 훨씬 넘게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메일이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음날에 이제 아침이 되자마자 영화제에 이제 연락을 했죠. 메일이 잘못 온 것 같다고 하니까 선정이 된 게 맞다고. 근데 그때는 뭐 영화제에서 영화를 본 적은 있지만 영화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섹션이고 이런 것들도 몰라가지고 그때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이 섹션이 뭐야 했는데 제일 좋은 섹션이라고 막 그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섹션에 올라간 감독들은 이제 2명밖에 안 되니까 그 영화제에서 이제 영화를 선정하시는 분이랑 먼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좀 일찍 가가지고 제 곡에 뽑으셨어요. 뽑으셨어요. 네. 아니, 이게 일단은 그 영화제 어쨌든 수백 수천 편이 오는데 영화가 제 거를 끝까지 봤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사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끝까지 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한 방 때문에 그 앞이 굉장히 지루한 영화인데 그 뒤를 봤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걸 인내하면서 네. 끝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그때 프로그래머님이 이게 저는 자랑해야지. 이 그들이 죽었다라는 영화인데요. 어쨌든 뭐 내용은 저희랑 좀 비슷해요. 그 배우들인데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애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류의 영화가 이제 영화제에 되게 많이 오던 때예요. 영화 하는 이야기, 뭐 배우가 영화 만드는 이야기, 영화 하려는 애들이 뭐 이렇게 영화 하는 이야기.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영화들이 대부분은 그 영화를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로 되는데 저희 영화가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 분이 또 그런 영화겠지 하고 보는데 다음 점이 계속 그 틀을 깼더래요. 자기. 그래서 뒤는 대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식적인 그 줄거리는 아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움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가 약간 그 영화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동안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우리 백 감독을 나름 유명 인사로 만든 영화 시민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또 이 영화를 또 어쨌든 만들게 된 동기 좀 듣고 싶어요. 그 아까 첫 영화인 이제 그들이 죽었다를 찍고 두 번째 영화 이제 대관람차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안에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죠. 어쨌든 뭐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 있어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자리에 나갈 일은 많은데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영역, 뭐 예를 들면 영상 공부 아니면 자기 내면에 대한 거, 정신적인 면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부족하다. 사회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식. 네. 예.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영화나 이런 건 이제 제 경험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뭐 다른 쪽에 대한 좀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이 바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꼭 영화뿐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노무현재단에서 이제 노무현 리더십 학교라는 것을 이제 개강을 한다 라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클릭을 해봤는데 커리큘럼이 좀 흥미로워서 일단 이거를 공부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수업을 들으려면은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게 노무현 재단의 추천서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 이제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분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 계획이 있는데 너가 관심 있으면 네가 해보지 않겠니? 이번에는 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일단 처음에는 부담이 되니까 좀 거절을 했고 리더십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다음 작품을 준비하시고 있잖아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은유라는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이제 혹시 마이스터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마이스터고. 네. 예전에 이제 뭐 저 학교 다닐 때는 공고, 상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고, 상고 그 특수고등학교 중에서 이른바 이제 뭐 인문계로 생각하면은 뭐 자사고나 뭐 외고, 과고 같이 그런 쪽에 특화된 학교를 이제 마이스터고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 초창기에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이제 학생이죠. 학생 고3 학생인 건데 그 회사에서 좀 괴롭힘을 당해서 얘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유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해서 그 인터뷰를 하신 책이에요. 르포르타주인데 이거를 이제 그 시민노무현의 PD님이 읽어보시고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사실 인터뷰집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편한데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은 극영화의 형식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돼서 극영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 영화를 쭉 해오셨고 시민 노무현을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던 백 감독에 대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시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느 방향을 또 가시려고 하는 건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자유로우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아까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오늘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맥주라고 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 감독이지만은 내일은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를 하는 건데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나 좀 더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은 언제든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나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어떤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체인저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그 뭔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 사회에 좀 기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거나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다양해지고. 네, 누구나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되게 먼 꿈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걸 정말로 만들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만들고 나면은 내가 만들었구나. 더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만들 수 있기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백 감독의 그 체인저로 들어와서 또 그런 부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백 감독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